당신은 서울에 아파트를 몇 채 정도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다 행복해해요. 영혼을 끌으면 다 사지. 행복해요?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네. 5년 전으로 넘어간다면. 네. 그런데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네. 과거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못 가죠. 못 가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네.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이분은 나는 부자 김형일 대표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갭 투자라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이제 분양권들을 이렇게 사는구나, 뭐 재개발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좀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금매라든지 아니면 대세 상승장을 많이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 오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또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금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오고. 많이 올랐고,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이 있나요?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이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곳은 네. 대전인 것 같아요. 대전이 지금 대세 상승장인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학적으로 대전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제가 2년 전에 네. 이제 대전을 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예, 많이 다니면서 저는 이제 실적으로 투자를 10개 정도 해놨어요. 네. 10개 정도 해놨는데, 네. 세종시 때문에 네. 대전이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안 오른 지역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예. 세종시보다 낮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은.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만큼 그리고 이제 대전이란 걸 그때 당시에 내가 왜 이제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은 네. 대구의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는 2011년 이전에는 네. 대구보다 대전이 항상 가격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1인당 그렇죠. 소득도 높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대전이 대구의 뭐 3분의 2값 네. 아니면 반값 이런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 봤을 때 세종시가 너무 입주가 많기 때문에 네. 뭐 대전이 주춤하고 있지만 충분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저평가됐다는 걸 저는 또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올라갈 좀 여러 개 더 있었는데 세종시 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계속 이렇게 눌리고 있었다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갈 생기가 됐다. 제가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네. 5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탁 타고 넘어간다면 네. 당신은 서울에 아파트를 몇 채 정도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다 행복해해요. 영혼을 끌으면 다 사지. 행복해요?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네. 5년 전으로 넘어간다면. 네. 그런데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네. 과거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못 못 가죠.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네.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타임머신 타고 못 가지만은 네. 5년 전 시장을 시작하는 그런 시장 지역에 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네. 기차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6년 7년 전에 서울에 투자로 오면서 하는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네. 대구에 5년 전 3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투자 엄청 많이 했을 건데 네.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디냐? 네. 서울인가 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KTX 사고 네. 타임머신을 탄 거예요. 대구의 과거의 시장을 네네. 서울로 간 거죠. 네. 그래 봤을 때 대전은 어떤 시장이냐? 네. 서울의 4년 전, 5년 전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4년 전, 5년 시장 왜 투자를 안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로 대전에 어떤 걸 투자하신 거예요? 대전에도 뭐 아파트 갭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분양권. 예. 분양권. 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재개발. 재개발. 이렇게 투자를 해요. 지금 대전도 이게 신규 아파트가 거나 될 것들이 좀 아직도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 서울이 거의 5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대전이라는 시장은 네.
서울의 한 3년 전 시장이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네. 현재 청약률이나 모든 걸 봤고 상승률을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 대전인데 뭐 대전 가면 크로바 아파트 이야기하잖아요. 네,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동에 있는. 근데 크로바 아파트뿐만 아니고 네. 크로바 아파트 말고 네. 도안 신도시 있거든요. 지금 뭐 신도시. 신도시. 네. 그쪽도 그렇고 그 외의 지역은 아직까지 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울의 강남은 많이 올랐으나 네. 강북이나 외 지역은 아직 덜 올랐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예. 주변 지역들이 갭 메우기를 한다 그런 것들인 거죠. 갭 메우기도 할 수 있고 오. 그다음에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아직도 투자 타이밍으로 괜찮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네. 그리고 재개발도 음. 아직까지 물론 이제 뭐 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안이 이런 괜찮은 단지는 피가 한 2억씩 올라 있거든요. 2억이나 올랐어요? 올랐어요. 지금 오. 피가 2억 정도 합니다. 야, 아니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아니 어. 저기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프리미엄. 재개발이. 예. 어. 그렇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외에 좀 저는 이제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그런 쪽을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그 외에 뭐 아직까지 소액 투자할 만한 갭 투자할 만한 건이 아직까지 대전에는 많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 지역보다도 네. 앞으로 오를 지역을 공략을 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막 상승하는 지역도 좋지만은 네. 하락하고 조정하고 있는 장을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네. 지금까지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충분하게 공부하면은 네.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하고 미래 가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 수도권보다 많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다른 그렇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시장에서도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이 낮단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향후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네. 이유로 찾아보면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네. 평가를 해요. 이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 향후에 입주가 얼만큼 많은가.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과거 대비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가.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아파트 기준 네. 타 지방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가. 네. 그다음 과거에 대구보다 더 높은 아파트를 형성한 지역이 네. 뭐 입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면변치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네. 언제 입주량이 떨어지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이제 저 도시의 네네. 어떤 산업 분위기도 보거든요. 네. 그래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네. 울산 같은 게 지금까지 입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입주가 많아요. 네. 근데 내년부터 음. 입주가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 봤을 때는 네. 울산도 또한 뭐 아시다시피 뭐 네. 현대자동차, 중공업, 화학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1인당 그 근로소득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일 높죠. 네. 대한민국 제일 높죠. 그렇죠. 네. 제일 높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울산이 신도시 때문에 입주량이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굉장히 하락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 입주장이 끝나고 나면은 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은 네. 매매 대비 전세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보는 생각에서 네. 재개발을 투자해 놓은 거예요. 어. 아직까지 재개발 분위기가 내가 네. 응암 19약 투자했다 했잖아요. 네네. 울산 사람들은 재개발을 재건축을 한 단지는 몇 개 있지만 네. 재개발을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울산이요? 예. 울산에도 좀 재개발이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이주하는 데도 있어요. 네. 이주하는 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울산 사람들은 그 재개발이 10년 됐거든요. 네. 재개발은 보통 10년 만에 된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울산 사람들은 10년 전 그 전에 확 불타올랐다가 네. 울산의 시장이 침체되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딱 지금 생각했을 때는 서울의 5년 전 분위기인 거예요. 재개발이. 아, 그럼 요는 이거네요, 결국은. 이게 지금 대전이라든지 야. 대전도 아마 이제 그 이전 상승장에서도 이게 좀 경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뭐 갭 투자든 재개발이든 재건축 투자 안 하고 있다가 예, 그 타이밍 때 투자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 울산 예. 뭐 이런 지역들도 결국은
입주 물량이 지금까지 많아서 한 2, 3년 동안 고전을 했는데 입주 물량이 끝나게 되면 또 어차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사두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나중에 충분히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수익으로. 저는 이거 한 4, 5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장기 투자죠. 네, 장기 투자죠. 예. 보통 3년 미만의 장기라고 근데 합니다. 이제 갭 투자하기에는 지금 워낙 갭이 커서 투자하기 좀 어려우니까. 보통 재개발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저세가가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울산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분위기는 안 좋지만 내년 많으니까. 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산도 일단 산업 기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산업 분위기인데 산업 기반이 좋은 지역이니까 그럼 대전도 산업 기반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뭐 대전이 여러 가지 빠지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종시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똑같은 울산과 똑같은 방법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수요를 뺏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마 세종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1단계 마무리가 되면은 대전에도 이제 새 아파트 수요가 계속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과거 생각을 하면은 대전 도안신도시 한참 하락하고 막 미분양 많았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 투자하자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대형 평수 2008년도 7년도 때 뭐 그런 생각이 좀 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울산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막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입지가 좋거나 이런 산업 기반들이 좋은 지역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좀 조금 이제 중단되는 지역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 얘기를 좀 보고 싶어요. 대구요? 대구 본 고장이시니까 전 대구가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신기해요. 부산보다도 작은데 수성 같은 경우는 또 부산보다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오른 것 같은데 또 그 계속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되면 계속 또 경쟁률 같은 게 장난 아니게 높고요. 대구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구 시장을 대구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저는 약간 그런. 그래요? 화끈한 성격. 화끈한 성격. 화끈한 성격.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대구가 알부자가 좀 현금 부자가 좀 있어요. 예전부터 오래된 도시들은 보통 오래되고 알부자들이 많더라고요. 부산하고 대구가 6.25 시절에 피난하면서 점령 안 된 도시다 보니까 어떤 간의 수공업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산에는 신발, 대구는 섬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벌은 어르신들의 자녀들, 현금 부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끈한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 2011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렇죠. 올랐죠. 2011년부터 올랐는데 저는 사실은 4년, 5년, 6년, 7년부터 이제 수도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산은 다 팔고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대구에. 대구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구는 한계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에 2007년도, 6년도에 투자를 했었어요, 분양권을. 그런데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올랐던 게 한순간에 마이너스 된 걸 봤거든요. 2006년, 7년이요? 그 이제 좀 암흑의 시기로 가기 직전이네요. 가기 직전이죠. 대구도. 그때 이제 대형 평수가 인기 엄청 많았을 때. 그렇죠. 지금 잘 나간 아파트도 그때 다 못 나갔던. 잘 나간 아파트가 지금 저 범어동의 두산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15% 할인했던. 기억나요. 그리고 수성구에 뭐 수성 3가, 4가, 화성 이런 게 다 그랬어요, 다. 할인 분양을 했는데 그때 미리 산 사람하고 나중에 할인 분양해서 받은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막 입주 못 시키고 맞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 봤는데 저는 지금 대구가 최상 분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많이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주가 터지는 데는 대구는 이제 조정을 상당히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올해 입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봐요. 올해 당장 입주가 적지만은 과거에 새 아파트 입주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게 누적이 많이 됐거든요. 2011년부터 좋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좋고 한 2, 3년 지나면 막 물건이 물량 공급하거든요. 그때 이제 2003년도, 2014년도부터 공급했던 것도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과거에 투자 나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상승장방 봐왔던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돈을 번 사람들이 네. 아무 시대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막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예. 입주 물량도 계속 좀 증가할 거고 부산보다 지금 훨씬 비싸다니까. 수성구는 압도적으로 비싸요. 네. 지금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수영구하고 해운대구가 제일 비싼데 그거보다도 많이 비싸요. 부산이 2008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도권이 침체될 때 음. 지방이 오르는 게 약간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2008년부터 오르고 부산 투자자들이 2008년, 9년 투자를 하고 대구에 올라왔어요. 네. 대구에 투자하면서 저도 부산 사람들이 왜 대구에 와서 투자를 하나 의아했어요. 그때 제가 네. 중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투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구에 왜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14, 15년대 되면 대구는 하락한다 나는 또 생각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근데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서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도대체 대구에 왜 투자를 하느냐 했더만은 뭐래요? 저평가돼 있대요. 저평가 대구가 상당히. 그래서 미분양을 막 사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본격적인 투자가가 된 것은 그 사건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산 사람 투자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대구에 투자하고 나서 이제는 서울이 오를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화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아 그래 그럼 나도 서울에 투자를 해서 올라가 보자 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부산 누구예요, 그분이? 실명이 이야기해도 되나요? 부산에서 버스 투어를 하고 막 그랬다고요, 대구를. 삿대기 하셨다고? 예.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았어요. 네. 찾아가 밤새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기 보면은 저의 스승은 부산 투자자들이에요. 그 얼마 전에 예. 그 저기 빠세 토론이라고 했는데 빠세 토론. 예, 뼈저기 세상데스크 토론이라고 부룡님 나오셨고 예. 이주연 대표 나왔고 IMF 그 정전 대표 나왔었는데 예. 이주연 대표도 보더라고요. 부산 분들한테 많이 배웠다고. 어. 부산 분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이렇게 있으세요. 야.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2008년도부터 부산의 상승장을 어떻게 맛보았다 해나 네. 그걸 보고 나서 대구에 투자를 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저는 투자자들이 서울 수도권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발 서울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이나 타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수도권이나 서울도 침체기가 오게 돼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지방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투자가 먼저 상승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사람들한테 배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산 분은 지금 어디 투자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산 과거에 제가 만났던 그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부했던 분들이 투자를 뭘 하느냐면요. 네. 갭 투자나 아파트 투자보다도 개별 물건 투자를 많이 해요. 개별 물건 투자.